2001년 4월 또다시 찾아온 맨체스터 더비. 동점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다. 퍼거슨 감독의 제자들은 또 하나의 리그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기 막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레드데블스의 주장이 노르웨이 선수 홀란드에게 정면으로 발을 뻗어 무릎을 가격한다. 그는 쓰러진 홀란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소리치고 즉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한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피해 선수의 아들 얼링 홀란드가 아버지를 다치게 했던 이에게 약간의 비판을 듣는다. 이에 대해 그는 그 사람의 의견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그의 이름은 로이 킨. 그는 맨체스터의 붉은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였다. 애플 TV의 유명한 드라마 테드 레소는 주인공 로이 켄트의 캐릭터를 로이 킨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조했다고 한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킬리언 머피는 자국 출신인 로이 킨을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며 그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한다. 1971년 8월 10일 로이는 코크 북부 교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번갈아 가며 기네스와 화이자 같은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두 회사는 당시 도시에서 유일한 대규모 고용주였다. 로이는 가족의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났고 이후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로이는 어릴 적 필드 하키와 복싱에 열심이었다. 한 번은 하키 스틱에서 튄 조각이 다리에 박혀 반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일을 계기로 하키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로이의 첫 번째 축구팀은 롱마운트였으며 그는 9살에 이미 11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뛰었다. 내가 좋아했던 팀은 토트넘이었어. 왜냐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그리고 내가 태어난 하의 더블을 달성했던 그 지긋지긋한 아스널을 응원했거든. 로이는 그렇게 회상했다. 토트넘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로이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바비 롭슨 경이었다. 나는 화려한 스타라기보다는 노력파였어. 골을 위해 싸우고 공을 잃었을 때마다 한 번 더 싸웠지. 로이의 첫 좌절은 15살에 찾아왔다. 아일랜드 국가대표팀 U15에 선발되지 못했고 이어서 17살에는 잉글랜드의 주요 클럽들에서도 거절당했다. 로이는 실망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짐꾼, 바도우미, 금속판, 녹 제거 같은 여러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 그는 젊은 축구 선수들을 위한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아일랜드 축구협회는 아일랜드 전역에서 젊은 선수들을 모아 훈련 캠프를 열고 클럽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이후 다른 리그로 진출할 기회를 잡았다. 로이는 훈련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씩 진행됐다고 회상했다. 훈련을 마친 뒤 로이는 아일랜드의 코브 램블러스 팀에 합류했다. 코브 램블러스 소속으로 더블린의 강팀 벨비더와의 경기 중 로이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었다. 당시 노팅엄 포레스트는 꽤 유명한 잉글랜드 클럽이었으며 팀을 이끈 감독은 엄격한 지도 스타일로 유명한 브라이언 클러프였다. 그는 노팅엄과 함께 2번의 유로피언 컵 우승과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이뤄낸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로이는 노팅엄에 도착한 후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엄청난 훈련 강도를 견뎌야 했어. 시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은 실패에 대한 변명을 찾으며 징징거렸지. 나는 절대로 그런 징징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로이의 첫 번째 FA컵 경기에서 그의 팀은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뼈아픈 실점을 허용했다. 로이가 백패스를 했는데 상대팀이 이를 가로채고 골을 넣은 것이다. 점수는 2대2가 되었고 재경기를 치러야 했다. 경기 후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클러프 감독이 내 얼굴을 쳤어. 골키퍼에게 백패스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내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내 위에서 외쳤지. 로이는 감독에게 원망하지 않았고 항상 그의 자서전에서 클러프가 전설적인 감독이었다고 언급했다. 그 FA컵에서 노팅엄은 결승에 진출했지만 가리 리네커와 폴 게스코인이 활약한 토트넘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 경험으로 로이는 자신감을 얻었고 1998년에는 아일랜드 대표팀에 선발되어 칠레와의 친선 경기에 나섰다. 다음 시즌 역시 노팅엄에게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팀은 잉글랜드 리그에서 8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며 리그컵 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했다. 로이의 마지막 노팅엄 시즌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팀은 하위권에서 고전했고 로이는 계약 조건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했으며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시즌 종료 후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은 팀을 떠났고 노팅엄은 챔피언십으로 강등되었다. 로이를 영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클럽은 바로 블랙번 로버스였다. 당시 블랙번은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케니 달글리시가 감독을 맡고 있었고 공격수로는 앨런 시어러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로이는 이미 로버스와 계약서를 준비해 놓았고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말이 끼어 로버스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숙취로 고통스러웠어. 다음날 블랙번에 가서 계약서를 서명한 뒤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지. 그런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울렸어. 전화기 저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경이 직접 나를 팀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어. 로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너와 함께하든 아니면 없이도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유럽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긴 협상 끝에 아일랜드 출신의 로이는 350만 파운드에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다. 이는 로버스가 제안했던 금액보다 25만 파운드 적은 금액이었다. 노팅엄에서 로이는 총 114경기에 출전했고 잉글랜드 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축구 선수가 되었다. 로이는 자신이 올드 트래포드의 잔디를 처음 밟았을 때 자신의 꿈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내 주변에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했어. 포린스와 브라이언 롭슨과 함께 로이는 중원에서 번갈아가며 뛰는 든든한 미드필더 듀오를 형성했다. 당시 은퇴를 앞두고 있던 브라이언 롭슨은 젊은 아일랜드 선수인 로이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두고 지도했다. 그는 경기장에서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로이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자신의 첫 골을 기록하며 0대2에서 3대2로 역전 승리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과 로이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했다. 퍼거슨은 항상 자신의 선수들을 신뢰했지만 그들이 규율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관리했다. 축구 선수들이 술을 마실 경우 퍼거슨 경은 그들이 어디에서 마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다. 로이는 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퍼거슨 감독이 내게 물었어. 어젯밤에 놀았니? 네, 그냥 몇 잔 마셨어요.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갔니? 확실하지 않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지. 내 말이 통할 거라고 순진하게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어. 너무 늦지 않았다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택시 타고 맨체스터 중심부에 들어오지 않았니?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했으며 선수들 역시 그에게 보답하듯 충성했다. 놀라운 점은 그 시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에릭 칸토나가 뛰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칸토나는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로이도 마찬가지로 강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는 에릭을 존경했다. 1993년부터 94년 시즌 유나이티드는 리그와 AFA컵을 동시에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다. 그리고 94년 여름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다. 축구 선수는 사실 아일랜드 대표팀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 문제는 축구 연맹이 선수들에게 제공한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선수들은 허름한 호텔에 머물렀고 모래밭에서 훈련을 해야 했다. 로이는 팀원들과 함께 기자들과 팬들 사이에 끼어 경제석 비행기를 이용했다. 반면 아일랜드 대표팀 감독 잭 찰턴과 축구 연맹 관계자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고급 비행기로 이동했다. 1994년 월드컵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아일랜드 팀이 상당히 선전했다. 첫째, 조별 경기에서 당시 결승에 진출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노르웨이와 멕시코와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했지만 로이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고향에서는 우리가 영웅처럼 환영받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어. 잭 찰턴 감독이 너무 소극적인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 후 아일랜드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미클 메카시가 임명되었다. 로이는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선수들의 식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맨체스터에서는 모두가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고 말하며 오트밀, 과일, 채소, 그리고 파스타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메카시는 그를 이해하며 알겠어 보스, 잘 해결할게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로이는 이후 이렇게 회상했다.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몇몇 대표팀 선수들이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 우리가 식단에 대해 논의했던 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더라. 결국 2002년 월드컵에서 상황은 절정에 달했다. 로이는 코칭 스태프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표팀의 인프라와 경기 준비 방식에 불만을 품었고 감독과 축구 연맹의 모든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대회 도중 팀을 떠나버렸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상황이 훨씬 나았다. 1994-95 시즌은 무관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 젊은 재능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스콜스, 버트, 네빌 형제,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 같은 선수들이 팀의 미래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부터 팀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94-95 시즌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에 대한 로이의 거친 태클로도 기억된다. 전 잉글랜드 감독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킨과 충돌했다. 그는 살짝 킨의 오른쪽 발목을 건드렸고
이에 대한 응수로 키는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실어 스터드로 사우스게이트를 밟아버렸다. 당연히 키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그 시즌 우승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1995-96 시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환상적인 시즌이었다. 1년 후 맨유는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며 무적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즌은 에릭 칸토나의 은퇴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로이 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클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주장으로 기록되었다. 알프잉게 홀란드와 로이 킨의 갈등은 앞서 언급한 대로 특별한 악연이 있었다. 1997-98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두 선수 간 충돌이 발생했다. 킨은 이 상황에 불만을 품었고 경기 막바지에 홀란드에게 강하게 태클을 시도했다. 하지만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무릎 십자인대를 찢어버리고 말았다. 로이는 무릎을 부여잡고 잔디 위에 쓰러졌다. 그러자 홀란드가 다가와 소리쳤다. 그만 좀 연기해. 일어나라 바보야. 나중에 검사 결과 킨은 정말로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상은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였던 그의 경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의학 기술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처져 있었다. 로이는 오랜 재활 끝에 이듬해 시즌에야 복귀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축구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단 한 번의 태클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고 너의 경력은 순식간에 과거가 되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섰다. 1998-99 시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로 기록되었다. 그해 맨유는 드디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공을 거두며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다. 그러나 로이 킨은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중결승전에서 유벤투스와의 경기 중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중결승전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로이는 항상 규율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그의 커리어 동안 그는 13장의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기록이다. 그는 자신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 여유가 없어. 상대가 너에게 거칠게 플레이하려 하고 겁을 주려 하며 너를 시험하려 한다면 너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로이 킹와는 장난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해. 그러나 그는 스페인에서 절정에 오른 그 훌륭한 팀의 주장이었다. 로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이해했고 마음속으로는 이내 하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한 경기 전 킨은 배서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 결과 경찰이 호출되었고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하루를 유치장에서 보냈다. 조사 후 아일랜드인은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로이는 술을 좋아했고 종종 맨체스터의 단골 바인 부상당한 늑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데이비드 베컴이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하던 날에도 배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결혼식에 가지 않았나요? 라고 묻자 로이는 이렇게 답했다. 결혼식과 늑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늑대가 이겼다. 2000년 로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그의 몸값은 치솟았다. 이로 인해 구단의 지출도 증가했다. 그러던 중 맨체스터 팬들에게 충격적인 편지가 전달되었다. 우리 주장과 재계약하며 급여를 인상하게 되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로이는 분노에 차 구단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경영진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편지로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2001년 4월 기다리던 리벤지 매치가 열렸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막바지에 다다랐고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점수는 1대1이었다. 로이는 하란드를 발견하고 이 순간을 위해 3년과 180분을 기다렸음을 깨달았다. 로이는 태클을 위해 달려들었고 하란드의 무릎에 부딪혀 그를 쓰러뜨렸다. 하란드의 무릎에서 끼익 소리가 나자 로이는 차갑게 말했다. 받아라 자식아. 다시는 나를 조롱하며 다가올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연기한다고? 두고 보자. 결과는 또 하나의 퇴장과 또 다른 논란이었다. 로이는 5경기 출전 정지와 1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은 로이가 자서전에서 하란드에게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고 쓴 내용이 드러나면서 증가되었다. 이 사건은 법적 논란으로 이어졌고 전문가들은 하란드가 이 부상으로 인해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사건 이후 알프잉게는 한 경기도 완전하게 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다른 무릎, 지탱하는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로이가 아픈 다리를 향해 달려들 때 그 무릎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노르웨이 선수는 조사를 마친 후 로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말하며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한때는 이 갈등이 잠잠해지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 로이 킨은 에를링 할란드의 경기력에 대해 비판을 시작했다. 2001년에서 2002년 시즌은 실패로 끝났고 맨체스터는 3번째에 그쳤으며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쳤다. 이번에는 앨런 셰어러와의 충돌이었다.
셰어런은 내가 공을 던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를 조롱한다. 나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공을 그에게 던져버렸다. 이 자식아. 그는 자랑스럽고 확신에 차서 웃으며 말한다. 나는 그를 쫓아가 그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 그는 웃으며 이 자식아 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빨간 카드를 본다. 나는 다시 함정에 빠진 것이다. 화가 난 키는 셰어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막았다. 후에 셰어러는 인터뷰에서 로이에 대한 원한은 없다고 고백했지만 만약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를 한 방에 눕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충돌은 로이가 경력을 끝낼 준비를 하게 만든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경기를 계속할 힘을 찾기 어려워했고 경기에서 동기부여를 잃은 느낌을 받았다. 30살. 그 나이는 해외로 이적할지 아니면 맨체스터에 남을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로이는 결국 맨체스터에 남았다. 2004년에 우리 주인공은 영국 축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으며 펠레가 선정한 세계 축구 선수 100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에는 맨체스터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며 퍼거슨과 그 후에는 구단과 갈등을 겪었다. 그 후 그는 리오 퍼디난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일주일에 12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단 20분만 잘 뛰었지. 이제 너는 진짜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는 팀을 떠날 결심을 전했다. 2005년 12월 그는 맨체스터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그는 총 300경기 이상을 뛰었고 12년 동안 17개의 트로피를 획득했다. 이 목록에 그는 셀틱에서 6개월 동안 뛰며 2개의 추가 트로피도 더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마지막 경기를 가졌다. 셀틱에서 한 타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한 타임을 뛰었다. 그 후 그는 경기를 마쳤다. 그의 마지막 경기를 관람한 관중은 7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실제로 방문자 수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그 후 키는 감독 경력을 시작했고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선더랜드는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지만 구단은 그 혁명적인 감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잉글랜드 2부 리그의 입스위치 타운을 이끌었고 리그컵 준결승에 올라 아스널에게 패했다. 현재 그는 텔레비전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선수들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로이킨이다.